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성장 뒤에 중국의 지원, 화웨이 중국으로부터 30년간 750억 달러 지원, 2단계 협상에 걸림돌 대나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화웨이의 성장 뒤에 중국의 지원, 화웨이 중국 정부로부터 30년간 750억 달러 지원, 2단계 협상에 걸림돌 대나. 이 배경으로는 화웨이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한 중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 매출이 2003년 26억 9천만 달러에서 2018년도에는 1051억 9천만 달러로 수직 상승한 이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금 분석을 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화웨이 지원이 이렇게 많은 양의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웨이의 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와 있는지 이 화웨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화웨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립 연도는 1988년도, 설립자 런정페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런정페이입니다. 자, 자본금은 그때 당시에 360만원 정도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 봐도 아무리 360만원 1988년도 그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상승돼 있죠. 당시 직원은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설립 당시에 화웨이는 유선전화 교환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말하자면 수입업체였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매출이 20억 달러, 약 2조 3200억 원 수준으로 올라섰고, 2018년도에는 무려 105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게 된 거죠. 그러면 2018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2위 18%가 되고요. 여기에 1위는 삼성전자 21%, 통신장비 점유율 1위 넘사벽입니다. 거의 31%. 자, 지금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2018년도 기준인데요. 그 2018년도 기준으로 31%고 5G 장비 점유율은 그때 당시에 에릭슨이 조금 더 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1등으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통신 장비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또 어떤 제재가 들어가죠. 미국의 기술에 10%만 넘으면 그 장비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TSMC를 견제를 해서 화웨이를 견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리점 수준의 1988년도에 생겼던 그 대리점 수준의 회사가 30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섰어요.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세계 1위 통신업계로 성장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속에 화웨이가 해외 경쟁 업체를 누르고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그러한 특수한 관계 때문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미국의 우려를 이 결과를 통해서 보면 뒷받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의 현재 단계를 보면 현재는 서명만 남았죠. 1단계 협상이 거의 서명만 남았고, 이게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서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틀어져가고, 특히 2단계 무역 협상에 아주 강력한 2단계 무역 협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보조금 문제와, 그리고 기술 독점권, 기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인정을 하냐 못하냐, 그리고 기술을 강제적으로 빼앗냐 빼앗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단계인데 1단계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1단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다음 달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한 뒤에 2단계 합의를 위한 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은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보조금과 금융 혜택으로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해 외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계를 해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이 다룰 예정인 가장 큰 회사 화웨이, ZT 아니면 틱톡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AI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30년간 지속적으로 설립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 중국 정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화웨이 성공에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발표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화웨이가 대출과 세제 혜택 등으로 최초 750억 달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국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 그리고 세금 감매 명세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중국의 화웨이 금융 혜택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인데요. 중국의 금융 기업이 1998년부터 20년간 최소, 이게 1998년이라는 그 연도가 화웨이가 창립된 연도가 1998년이니까 처음부터 20년간 최소 460억 달러를 지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는 중국 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300억 달러의 신용 한도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와는 또 별도로 수출 금융과 대출 등으로 16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아서 총 300억 달러, 160억 달러, 그래서 최소 460억 달러를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화웨이에 제공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부터 10년간 정보기술 분야를 키우기 위한 중국 정부의 세제 인센티브로 250억 달러를 아꼈다라는 거죠. 이 외에도 16억 달러의 재정 지원과 20억 달러 규모의 토지 매입 비용을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광둥성 둥간이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선전 아시죠? 홍콩 바로 위가 선전인데 선전 바로 옆에 동네가 둥간입니다. 이 광둥성 둥간에 리서치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12곳이 넘는 정부 소유 택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의 10%에서 50% 땅을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20억 달러의 혜택이고요. 그래서 화웨이가 밝힌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5년간 받은 보조금 16억 달러를 다시 확인해 보면, 통신장비 2위 업체인 노키아가 핀란드 정부로부터 이 14년도부터 18년도 같은 기간에 받은 보조금의 17배가 된다는 거죠. 또한 3위 업체인 에릭슨은 같은 기간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억이 있는 핀란드 정부와 비교해서도 17배나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통신 장비에서. 그리고 또한 계량하기 힘든 지원도 있는데요. 19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이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 화웨이가 지방세 탈세 혐의 관련해 소송이 걸렸었는데 중앙정부가 이례적으로 개입을 했고, 소송은 몇 주 안에 해결이 된 거죠. 이게 중앙정부가 개입이 없었으면 탈세 혐의로 그때 당시에 초기 단계였으니까 아예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됐다라는 겁니다. 탈세가 뭐냐면 탈세 세금을 내지 않은 거죠.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자기 자사로 다시 흡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 지원도 있었는데요. 2009년도에 화웨이가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감시 시스템 사업을 따냈을 때도 중국 수출입은행은 화웨이를 위해서 파키스탄 사업 자금 1억 2,470만 달러를 빌려주면서 20년 만기에 연 3%의 이자를 면제를 해준 거죠. 보통 보면 국가에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이자를 받는 내용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줬다. 말하자면 그냥 공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들 지원은 화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화웨이가 경쟁업체 대비 30%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돼서, 말하자면 요즘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국의 화웨이가 파는 물건이 가격이 30%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업체 비용, 다른 회사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나라에 팔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아주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월스트리트 버전은 미중이 내년 1월달 초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 이후에 2단계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일 가운데 지금 나와서 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무역 협상의 쟁점은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지급인데, 이 내용이 말하자면 중국 정부의 산업 보조금 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커다란 주제로 이게 폭탄처럼 쏟아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보조금이 세계 2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핀란드의 노키아보다 17배에 달한다는 점과 3위 업체인 스웨덴 에릭슨 AB는 보조금이 제로였다는 점을 들어서 화웨이와 다른 중국 기업들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협상은 보조금 그리고 그 기술 탈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 두 가지 내용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회사가 지금 화웨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웨이 보조금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도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의 최대 경쟁사인 미국의 시스코 시스템도 2000년도부터 445억 달러의 주 정부 아니면 연방 보조금과 대출 보조금 등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웨덴도 지난해 기준에 기술 및 통신 분야에 100억 달러가량의 신용 보증을 제공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매년 300억 달러의 수출 신용 보증을 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언론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관영 언론인 글로벌 타임스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배제하면 미국이 2020년은 호황이 될 수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멈춰야 한다. 화웨이도 300억 달러의 크레디트 라인은 10% 이상 사용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금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국에서 불법 보조금으로 중국에서 지원을 해서 화웨이가 성장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봐야 될 게 화웨이는 그냥 수출했던 회사도 아니고 그 외국의 물품을 수입해서 수입 대행 업체였었는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30년 만에. 자, 이렇게 보면서 중국의 그런 탈세도 막아주고 또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가격이 외국의 다른 업체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걸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면서 화웨이 제재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